자, 원장님 이제 오늘이 이재명 대표 취임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화려하게 이제 당 대표로 복귀를 했고 그때 그 압도적인 득표였어요. 77.8%. 자, 원장님 평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뭐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 저는 80점은 줄 수 80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든 1년간 그렇게 검찰에서 정치하듯 수사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은 선방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검찰에서 400여 해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가 없잖아요. 또 최종적으로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문제가 이제 9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은 민주당 발표를 보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번도 만나지를 않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그 말을 했냐고요. 이것은 연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러한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좀 더 발전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때, 네, 아쉽지만은 잘 선방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럼 이제 20점이 100점 만점하고 본다면 이제 부족한 건데 일단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168석, 뭐 엄청난 제1 사실상 180석이죠. 예, 야당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정부 여당이 잘못한 걸 이제 견제를 해야 되고 하나는 어떤 수권 능력 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20점이 좀 부족한 건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죠.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거예요. 네. 검찰 탄압 때문에. 그래서 나는 윤석열 정권이 맨 먼저부터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을 해도 너무 못한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좌파 정치인, 좌파 정당, 좌파 언론인, 좌파 노조, 좌파 시민단체 척결해라. 지금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안 할 일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검찰하고 이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번째 소환 당했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번 주에 하겠죠. 네. 네. 자,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당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준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싸움하고 민주당 자체의 싸움이 좀 달라져야 돼,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혼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건 사실상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이론이지만은 이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문제에 개입됐다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그 문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딱 가잖아요. 자기들은 권력을 잡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검찰이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400여 번 압수수색을 해서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못 내놓고 자 보십시오. 대장동 성남FC 난리가 났잖아요. 김성태만 잡아오면은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다 어디로 갔어요? 백현동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2년여간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증거를 못 찾았으면은 털어라. 이것은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기를 못 간 거죠. 물론 분리를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거겠지만. 이제 방금 전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이제 대표가 이재명 취임 1년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민심에서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 1년이었고 부정부패에 갇히고 강성 지지층만 그 우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강성 지지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봐요. 네. 어떻게 됐든.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반간 어떤 정치했죠? 소통, 조정, 통합의 정치를 하지 않고 불통, 고집, 분열의 정치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국가 재난 시대를 불러왔다. 그것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집권 여당의 대표면 겸허히 어떻게 해서 미래로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해야지 밤낮 이재명 대표하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멀쩡한 홍범도 장관 등 독립 영웅들 5명 흉상 저리 옮겨가면은 나라가 서나요? 백선엽 장군 동상 거기다 세우면은 국방이 잘 되나요? 이건 문제가 있죠. 자,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긴 한데 내년 총선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의 민주당으로 지난번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야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양당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는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려는지 예측 불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으로 뭐 여러 사람 나경원 등 내세우고 있지만은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경제로 총선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혁신해서 패거리 정치로 가지 말고 공천을 잘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여당에는 좀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렇죠. 백성은요,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나가보세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패턴을 누가 가져왔어요? 지금도 우리 경제가 물론 나쁘다.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 IRA 등 그 외교 실패했잖아요. 중국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에스모글로 미국 MIT 교수도 한국 경제는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정치적 갈등이 없어야 된다. 저는 외교를 잘해야 경제가 산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돈이 많은 4강에 둘러싸여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온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다, 또랑에 든 소다 이거죠.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는 한쪽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지금 4강 외교가 편중 외교로 다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눈만 뜨면은 압수수색하고 밤에는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정치를 떠나서 진짜 국민과 야당과 소통해서 조정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주면은 저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봐요. 네. 그런데 일단 최근에 계속된 1년 동안 있어왔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MBS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출발 시점이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0% 이상 폭락한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갤럽은 한 뭐 2% 정도 하락한 걸로 나오고, 물론 이제 리얼미터는 이제 저 ARS 조사긴 한데 그거는 뭐 비교적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대통령의 실정이나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팍 튀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는데 국민은 민주당이 밥이라도 해라 하는데 민주당 지금 현실을 보면은 죽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밤낮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면은 뒤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리드를 해야지. 리드를 해야 된다. 아니 네. 원내 다수당이 지금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저는요 일찍 장애 집회를 해서 반대를 했어야 돼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지금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 네. 지금 뭐 반대 물론 반대도 국민들이 어민들이 그거 하고 있지만은 저는 대책을 세워라 이거죠. 지금 보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92조 원의 예산으로 4차례 보상을 했습니다. 2011년 10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4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뭡니까? 2,900 뭐 한 3천억 해놨다가 2천억 내년 정해간다? 내년 오기 전에 수산업자, 양식업자 다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바보짓을 왜 반복하냐 이거죠. 죽기 전에 살려야죠.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민주당이 나가야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지금 밤낮 전국으로 다니면서 장애 집회 할 필요가 뭐 있냐. 항상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예요. 네. 180명의 국회의원 가지고 저 따라다니면 되겠어요? 네. 이러니까 민주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SNS에 지금의 민주당이 한마디로 전략 부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뭐 전략이 도대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두고 보세요. 그 안에서 주로 미국 플랜 B니 뭐 옥중 공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글쎄 네. 미국 대통령이 우리 멀쩡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동해를 일본해로 이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이게 뭡니까? 이건요 지금 현재 독도가 일본에 둘러싸여 가지고 언젠가 독도가 다시 일본에다 거기에도 있다 해가지고 뺏겨갈 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투쟁을 해줘야지. 의원외교를 강화해서 예. 미국 의회도 보내고 일본 의회도 보내서 이건 아니다. 이런 국제 여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손 놓고 있고 대통령이 안 하는 것은 민주당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략 부재다. 아니 뭐 플랜 B 뭐 다음 공천 이재명 대표 이거 하기 전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그 당내에 있는 이른바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뭐 겉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자신들 공천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원은 네. 아니 정치부장 다 KBS에서 수십 년 봤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자기 재선을 위해서 영혼도 팝니다. 참 딱 무슨 말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천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친명이 어디 있고 비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혁신이 만든다고 할 때 만들지 마라. 문재인 대표가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분당에 기밀을 주었다. 지금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윤석열, 김기현 대표가 혁신이 안 만들잖아요. 그걸 만들면 당내 분란이 와요. 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이 흔들흔들 하는데 이번에 해가지고 흔들흔들 하잖아요. 현역 의원은 뭐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갈이도 하고 올드보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공천은 혁신이 아닙니다. 기습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그건 잘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국민의힘 칭찬할 때도 있고 윤석열 칭찬할 때도 있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물러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뭐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들 뭐 자발적으로 좀 물러나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올드보이 물론 나갈 사람 나가야 돼요. 네. 그러나 저는 영보이 스마트보이다. 스마트보이다. 나이로 따질 문은 아니다. 나만큼 네. 농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 나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또 민주당에 쓴소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박지원 공천 안 주고 누구 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당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지금부터 떠들어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이제 민주당이란 대안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분도 예. 전라북도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느닷없이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리로 시원치 않다. 시원치 않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이낙연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박정승 되지 말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 이런 것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지. 골박정승으로 돌아다니면서 공자 얘기해서는 정치는 아니다. 저는 다 뭉쳐서 해라 이거죠. 정동영 전 대표도 나와서 할 말 해야죠. 통일부가 저렇게 되는데 남북관계가 저렇게 되는데 역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통일부 장관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을 해야지.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한데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 얘기도 나오고 무슨 이제 대안으로 뭐 김경수, 김부겸 전 총리 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냥 호사가들의 입방아라고 보는 거죠. 호사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당의 건전한 건강한 당이다 이거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면 다 그대로 가잖아요. 네. 이준석, 유승민 안 돼.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누가 적합할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누가요? 만약에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민주당은 최대의 혁신은 단결이에요. 그래서 강한 민주당이 돼가지고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지 왜 내일 돌아올 불행을 가불해서 무슨 천공스승이에요? 건진법사예요.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싸울 때다. 단결해서 싸울 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이 이제 육사 그 교정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방부에서 그 과거 소련 공산당 그 가입 병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제 엄청 화를 냈어요. 국방장관 물러나라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 광복회원, 저도 독립지사 후예란 말이에요. 우리 독립지사 후예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라도 하자. 그랬더니 이종찬 회장이 그럴 때가 아니다. 자기가 하겠다. 이종찬 회장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멘토 아니에요. 네. 이철우 교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 소리를 듣는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 할 일을 하지 왜 안 할 일을 해가지고 좋은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꾸 바꾸고 지우려고 해요. 건국절도 상해 임시정부가 오면이 우리 정부 아니에요? 이걸 또 바꾼다. 어쩐다 했다가 이제 이종찬 원장님이 그때도 반발하고 이런 옳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 그러면은 홍범도 군함 갖다 폭파시켜 버려야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죠? 백선엽 대장 그래 독립영웅 5분의 흉상을 옮기면은 역사가 바로 서나요? 그 자리에 백선엽 대장의 동상을 세우면 우리나라 국방이 튼튼해지나요? 백선엽 장군 보세요. 친일 행적은 누가 지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지우지도 고치지도 말아야 돼. 사가가 평가하고 국민들은 보고 배우면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항의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대전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저희 집안 형님 박현수 장군 4분 백선엽
대장 뇌분 묘소에 가서 반드시 분양하고 옵니다. 예. 저도 백선엽 대장을 존경하고 잘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 심부름을 제가 많이 다녔어요. 예. 그런데 아니 자기 편은 공산당 했다고 사형 선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했다고 하는 백선엽 대장은 그렇게 하면서 이게 왜 멀쩡한 이종찬 원장 광복회장이 아주 말씀 잘했더라고요. 예. 백선엽 대장은 학병 일본 학병 가서 우리 군대로 왔지만은 이 독립 영웅들은 처음부터 모든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걸 왜 그래요? 제가 최근에요 유해진 배우 있잖아요. 네. 달짝지근해 네. 영화를 봤어요. 네. 유해진이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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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을 했어요. 그거 나 잘 봤는데 이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해. 달짝지근한 게 아니라 네. 이러면 안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여당 내에서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 과잉이다. 홍준표 보세요. 대구 역시 시장도 홍준표 그렇고요. 시장이 네. 정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들부터 해야지. 그러면 안익태 선생의 외국가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있는 역사를 그대로 두고 우리가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지. 과거사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장 하면서도요. 이제 과거사 규명 그만하자. 진상 규명, 적폐청산. 이게 30년간 해온 거예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 다른 것은 안 하고 안 할 일만 이렇게 뭐 이념 논쟁으로 광주 정일성 예. 이런 거 왜 해요? 근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뭐 내년 총선을 아니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좌파 정권이 미우니까 보수해서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네. 당선했는데 보니까 너무 못한다. 해도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오케이 기대는 하지 않을 테니까 좌파 정치인, 좌파 정당, 좌파 언론, 좌파 노동계, 좌파 시민단체 척결해라. 이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칼럼들이 나왔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가야 된다. 그걸 조정해서 갈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에요. 네, 네. 그런데 한쪽 진보 이건 아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라가 이꼴 되냐고요. 제가 너무나 우기사가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남북이 전쟁을 하더라니까요. 막 쫓기고 죽이고 하는데 제가 야 언제까지 전쟁해? 하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2시간을 못 잤어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냐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동관 같은 사람. 아니 이동관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독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진술입니다. 최 누구죠? 최순실. 최순실입니다. 너무 과한 표현 아니신가요? 과지는요.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 우리 국민의 85%가 후배 기자들의 65%가 반대하면 안 해야죠. 아니 그리고 보십시오. 이동관 임명장 받고 90도로 절하는 꼴. 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기자 출신이니까 역대 방통위원장들 하면은 목례 정도 해요. 방송을 대통령께 헌납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마무리될 시간이 됐습니다. 내가 너무 흥분했나? 박지원 원장님과 만남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